안녕하세요. 지식로켓님. 오늘은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운을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운은 오히려 저를 비켜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10이 넘었고,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년 이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징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시점은 모두 다릅니다. 부자는 어떨까요? 시점이 달라도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꽃을 중년 이후에 피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 징후가 보였습니다. 이런 징후를 보인 후부터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행운을 덤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중에 밝은 방향의 것을 우연한 기회, 행운, 세렌티피티라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성공하려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 없이 안전한 길만 가려 해서 기회를 못 잡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회에 기자만 들어도 달려가 잡으려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돈만 많이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쓰라림을 겪으면서 터득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실 운만 된다면 성공할 거라는 기대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 운은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말하며 버티기만 하다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점점 한탕을 바라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행운을 잡아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행운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행운은 그냥 덤처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행운에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책 세렌티피티 코드에서 말하듯 행운이든 불운이든 운에서 좌우되는 사람에서 벗어나 운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력과 행운을 별개로 여기고 노력은 시장 친화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운을 덤으로 생각하게 된 사람은 누가 주식으로 대박났네, 성공했네 라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운에 흔들리지 않고 운에만 기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실적인 판단,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판단에 더 익숙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파장이 달라진다. 파장은 진동, 에너지 또는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의지로 느껴집니다. 의지는 그 사람의 평상시 신념과 언행의 결과입니다. 책 운의 알고리즘은 인생이 가장 잘 풀리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긍정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더 나아가 나쁜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파장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파장은 긍정의 말투가 많아지면서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얼굴색이 밝아집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밝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며 책임까지 생각합니다.
10이 넘으면 늦었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는 운명 결정론은 이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덕분에 더 배우고 행동이 신중해집니다. 그 결실이 사업, 장사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을 계속 높인다. 부자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기준을 높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운동처럼 어제보다 하나 더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방식도 있지만 능력 면에서 기존에 했던 것이 익숙해져서 시간이 단축되면 그때 다시 기준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보입니다. 즉, 자신에게 키고 체화시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이나 기회를 만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수준을 높일 때입니다.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돌파하고 개선할 방법을 끈질기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수준을 높이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이 기회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운이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준비란 어떤 것이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운이 올지 모릅니다. 운은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갈고 닦는 것이 운을 만날 확률을 높여줍니다.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서 특히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자기가 집중하는 영역에서 능력과 보는 눈, 안목을 끈질기게 높여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눈을 언급한 이유는 자기 영역에서 실력을 높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영역에서 보는 눈이 높아지고 자기 영역을 파고들수록 주변 영역과 연결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 투자에서 고수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인데도 외국의 정치, 사회, 경제 이슈도 살피게 되는 것처럼요. 중년 이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징조는 작은 것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0만 원 번다고 말하면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준을 높이면서 그 규모를 수백, 수천 배로 키웁니다. 돈의 크기보다 전망과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준은 자기가 키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게 벌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흥미로워합니다. 주변에서 인생이 피고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징후 한 가지는 핏대를 높이지 않는다입니다. 너그럽고 관용적인 모습이 점점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기가 모른다고 또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핏대를 높이지 않습니다. 지면 자존심 상해하던 사람이 경청하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패배했다고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좋은 정보를 얻을 기회로 여깁니다. 침착해진 모습은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성질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너그럽게 귀를 열었기에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성질 내는 사람도 정보가 되는 상황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행운을 덤으로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의 파장이 달라진다. 세 번째, 나의 기준을 계속 높인다. 네 번째, 핏대를 높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년 이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징조 4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쏘아 올리는 지식 로켓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